네, 주택법의 기본 이론 강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주택법의 이제 두 번째 테마는 사업주체라는 파트인데, 이 사업주체도 이 앞부분에서 먼저 하나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 두 번째 파트에서 주택조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사업주체를 공부하실 때는 등록사업자와 비등록사업자 개념을 아시고, 그다음에 공동사업주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주택조합,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사업주체를 보시기 위해서 자, 이런 그림을 좀 하나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주택법의 기본 흐름인데,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요 사업계획 승인을 통보받고 공사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자, 30개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사람들은 설계도를 준비해서 이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허가라는 걸 받고 주택법에서는 이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주택법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등기 개수로 30개 이상의 주택을 한 번에 건설하는 사람들은 이제 건설업자들로 보고 이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건축허가보다 좀 더 까다로운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신청해서 받아야 되고, 이런 좀 빠졌지만 대지도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을 할 때도 이런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5년 안에 공사에 들어가고 완공되면 사용검사라는 걸 받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등록사업자하고 비등록사업자라는 형태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등록사업자가 있고 비등록사업자가 있는데, 자, 등록사업자가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법에서 자, 1년에 20개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하거나 1년에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하려는 사람들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서류를 준비해서 등록을 먼저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 공공사업 주체, 공익법인, 주택조합 중에서 지역 직장조합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고용자는 등록을 하지 않고도 1년에 2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하거나 1년에 10,000제곱미터 이상 대지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울 사업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주의할 점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30개 또는 대지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인데, 등록할 때는 1년에 2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하거나 1년에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는 연간이란 말은 안 붙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등록은 1년 단위로 끊어서 1년에 2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등록을 먼저 해야 되고, 1년에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하는 사람들도 등록을 먼저 해야 되는데, 공공사업 주체, 공익법인, 주택조합, 고용자는 등록하지 않고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끊고 등록사업자나 비등록사업자가 이제 주택사업을 할 때는 하나의 장소에서 3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할 때는 자, 까다롭게 심사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거고, 이름 지워졌는데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하는 사람도 한 장소에서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하는 사람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받아야 됩니다. 자, 물론 요 한옥이라든가 우리 앞에서 배웠던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50개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요건 나중에 보시고, 자,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은 30개 이상 또는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을 이렇게 하나의 장소에서 하려고 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등록 비등록할 때는 여기 보시면 등록사업자가 등록해야 되는 요건은 1년에 20개 이상 주택, 1년에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하는 요 조건에 걸리면, 하나라도 걸리면 등록하러 가야 됩니다. 다만 4명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등록사업자와 비등록사업자라는 제목을 뽑고, 자, 등록사업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자, 다음 중 등록사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등록 대상은 1년에 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20호, 20세대, 즉 2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하거나 1년에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다만 공공사업 주체가 나중에 배울 건데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 같은 공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자, 공익법이라는 건 자선단체, 집을 지어서 무상으로 이렇게 기부하는 그런 법인도 있습니다. 자, 주택조합, 지역 직장조합 같은 주택조합, 자, 고용자, 이 고용자가 이제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서 뭐 사원 아파트 같은 거 지어주고 이럴 때는 이제 영리가 아니고 비영리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등록하지 않고도 1년에 20개 이상 주택 사업을 하거나
1년에 10,000제곱미터 이상 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사실 예외가 하나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걸 건설하는 그런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30개 이상으로 등록 대상으로 잡는데, 자, 일단 요거 일단 나중에 보시고 1년에 20개 이상 주택 사업을 하거나 1년에 10,000제곱미터 이상 대지 조성 사업을 할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먼저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받은 다음에 주택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1번, 2번, 3번, 4번 같은 자는 영리가 아니라 비영리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고도 위에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가 이제 1년에 20개 이상 주택 사업인데 도시형 생활주택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 참고로 보시고,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걸 지을 때는 1년에 30개 이상 주택 사업이 등록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한번 예외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럼 일단은 이런 사업을 하거나 밑에 대지 사업부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국토부 장관 등록할 때 등록 서류가 있어요. 등록 요건인데요. 다음 기준을 모두 갖춰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자본금이 3억 이상 있어야 됩니다. 이게 법인일 때는 자본금 3억 이상이고 개인이 주택사업할 때는 자산으로 이 자본과 부채를 합한 개념으로 자산으로 6억 정도 이상은 있어야 된다. 자, 기술자. 주택사업을 할 때는 건축 분야 기술자고 대지사업을 할 때는 토목 분야 기술자인데 어쨌든 기술자가 1명 이상만 있어야 되고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사무실의 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본금 3억 이상, 기술자 1명 이상,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사무소 면적, 자, 이런 것들만 있으면 등록 기준이 별로 어렵진 않다는 겁니다. 이게 자, 이런 세 가지 기준을 모두 갖춰서 국토부 장관한테 이런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등록 서류를 제출해서 등록을 받고 주택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자, 등록사항에 변경 사유가 생기면 30일 안에 가서 신고합니다. 추가적으로 메모하시면서 공부하시고요. 자, 등록이 안 되는 결격 사유자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 입장에서 어떤 개인으로 등록할 때 이렇게 이제 미성년이나 피성년 후년 같은 행위 무능력 상태일 때,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상태, 자, 부정수표 단속법이나 이 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고 나서 2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이런 거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죠. 이 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다음에 1년 지난 사람은 2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자, 등록이 말소되고 나서 2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등록이 안 됩니다. 자, 등록에 말소 사유가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등록 말소가 등록 취소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의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정도 범위 안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어떤 등록사업자가 어떤 잘못을 하면 등록을 말소하거나 완전 말소하거나 이렇게 말소가 되면 우리 앞에서 여기 2년 지나지 않을 동안은 2년 내에는 또 등록이 안 되는 그런 또 추가적인 규제가 붙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등록사업자가 뭐 고의과실로 잘못 시공해가지고 이게 부실공사한 거죠. 부실공사에서 공중에 위에 사람들 다치게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등록 기준에 미달한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경우 뭐 이런 거, 이럴 때는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내에서 영업정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3번과 4번 같은 사유로 잘못했을 때는 등록을 필수적으로 말소를 해야 됩니다.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또는 이제 등록을 할 때 거짓 부정한 방법이니까 이제 가짜 서류를 내서 등록을 했을 때는 확인되면 이제 관청한테 거짓말한 거기 때문에 필수적 말소입니다. 반면에 고의과실로 잘못 시공을 해서 사람들을 다치게 했을 때 등록 기준에 미달한 상태를 여러 가지 뭐 방치한 경우, 여기다 등록 그다음에 이 법이나 우리 주택법 같은 경우나 주택법에 따른 명령처분을 위반한 경우, 법을 위반한 경우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적 규정인데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부정 방법으로 등록했을 때는 필수적인 말소로 봐야 됩니다. 자, 경과 규정은 이제 기득권의 보호로서 등록 말소나 영업 정지를 받은 등록사업자가 처분 전에 먼저 사업계획 승인 받아놓은 사업은 계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등록 말소 처분을 4월 1일 날 받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3월 25일 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놓은 게 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놓은 사업은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등록사업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이런 것도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등록사업자는 이제 국토부 장관한테 매년 영업실적과 영업계획을 제출하고, 등록사업자가 월별로 다음 달 분양계획과 이번 달 분양실적 같은 경우를 국토부 장관한테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월별하고 매년 같은 것들, 매년 영업실적, 영업계획, 등록사업자는 월별로 분양계획과 분양실적 같은 경우를 국토부 장관한테 제출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등록사업자인데 이 등록사업자가 1년에 2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하거나 1년에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사업하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을 한 개인 건설업자든 아니면 법인 건설업자든 건설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건설업자가 이렇게 등록 관련된 규정들을 잘 준수해서 주택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비등록사업자. 자, 다음 사업 주체는 등록하지 않고도 자, 연간 20개 이상 주택사업, 연간 대지 10,000제곱미터 이상 사업을 할 수 있다. 자, 국가나 지자체 같은 행정관청, 토주택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공기업들은 자, 주택사업을 하더라도 등록하지 않습니다. 자, 공익법인 같은 자선단체, 자, 주택조합 이제 설명을 바로 할 건데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 같은 조합이 있습니다. 지역, 직장, 리모델링 같은 주택조합이 자,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조건을 갖춰오면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할 수 있고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고용하는 자가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 사원아파트를 건설할 때도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한다는 그런 조건이 맞춰지면 자, 비등록으로 처리해 줍니다. 자, 1번, 2번은 그냥 무조건 비등록인데 이 주택조합이 지역, 직장, 리모델링이라는 게 있고 같은 지역에 사는 같은 직장 다니는 또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주택사업 같은 거 할 때 등록을 안 하는데 등록을 안 할 때 3번과 4번은 등록사업자라는 민간 건설업자랑 공동을 한다는 조건을 갖춰야지만 비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1번, 2번, 3번, 4번은 등록하지 않고도 주택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공동사업 주체를 볼 건데, 자, 우리 공동사업 주체는 여기 토지 소유자가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자, 우리 주택조합. 자,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지역, 직장, 리모델 같은 이 주택조합도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자,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는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하여한다.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일단 봐야 될 것은 임의로 할 수 있는 건지 의무로 할 수 있는 건지 이 앞에 주어를 잘 보시면서 그것만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땅을 가진 토지 소유자가 자, 등록사업자 건설회사랑 주택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자, 주택조합,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 여기 보시면 뭐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거죠. 자, 일단 지역이나 직장이나 리모델링 조합은 등록사업자를 만나서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주택법에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람은 근로자 주택 같은 거 건설할 때 등록사업자를 만나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중요한 건 이 주택조합인데요. 이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를 만나서 사업을 공동시행자로 구성을 하면 이게 비등록일까요? 등록일까요? 자, 비등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비등록사업자 할 때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만 비등록으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했었죠.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공동으로 하지 않고도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사업주체로서.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주택조합인 지역, 직장, 리모델링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하면 비등록으로 처리해서 국토부 장관할 때 등록하지 않고도 주택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등록사업자가 같이 이렇게 공동사업자이기 때문에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하지 않고 단독으로 하겠다 이렇게 우기면 그때는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택조합이. 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도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이제 비등록으로 처리해 주는데 여기 보시면 공동사업 주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람은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하여한다 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의무적으로 되어서 그러면 비등록으로 되는데 문제는 주택조합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하면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하면 등록 비등록할 때 비등록으로 분류를 해주고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안 하고 주택조합 단독으로 사업시행자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등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택조합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공동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면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시행자가 되면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고용자하고 등록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공동사업 시행자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주택조합도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자, 근데 고용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하여한다. 이렇게 의무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택조합을 간단하게 보시고 주택조합에 대해 자세한 강의는 다음 강의에 들 겁니다. 내용이 좀 길어져 가지고요. 자, 그리고 주택조합은 여기 지금 비등록사업자를 보는 게 일단은 원칙입니다. 여기 지금 주택조합이 그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한다는 전제로 해서 지역하고 직장하고 리모델링 조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역조합은 주택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들이 같은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들이 모여서 지역조합을 형성하고 자, 돈을 내서 주택사업을 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자, 같은 직장의 근로자, 이거는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조합을 만드는 건데 이제 사업 목적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뭐 추가적으로 아파트를 더 짓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리모델링 목적으로 만든 게 리모델링 조합이고 지역이나 직장 조합은 같은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가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에 비해서 무주택자 같은 사람들이 돈을 내서 주택사업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은 다음에 하나씩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받아가기 위해서 만드는 조합이 지역 직장 조합입니다. 자, 어쨌든 이 지역 직장 조합은 자,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비등록사업자가 된다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거 한번 보십시오. 주택조합의 종류를 지역, 직장, 리모델링으로 구분해서 자, 지역조합은 설립인가로 만들어지고 직장도 설립인가고 리모델링도 설립인가를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등기는 안 합니다. 등기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조합하고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조합은 같은 지역에 살면서 무주택 세대주니까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나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세대주인데 자, 이 기존에 있는 한 채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서 지역조합에 들어온 것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자, 무주택 세대주면 현재는 뭐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겠네요. 자,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지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 자, 그런 사람들이 세대주 같은 사람들이 자, 집을 장만하거나 새 집으로 이사 들어가기 위해서 지역조합에 들어갈 때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설립인가를 받고 지역조합이 만들어집니다. 자, 직장조합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인데 자, 이것도 근로자 중에서 무주택 세대주나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진 사람들이 새 집으로 이사가거나 집을 최초로 장만하기 위해서 자, 직장인들도 설립인가로 직장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리모델링 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나 공리시설 상가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자,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인가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지역이나 직장이나 리모델링 다 설립인가로 만들어지고 등기는 안 합니다. 설립인가만 하면 조합이 설립되고 얘네들은 법인은 아닙니다. 설립인가로 조합이 그냥 설립이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장조합이 설립신고로 만들어지는 조합이 하나가 추가로 더 있습니다. 자, 지역은 설립인가, 리모델링도 설립인가인데 직장조합은 자, 무주택 세대주나 85 이하의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세대주가 둘이 모여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설립인가로 직장조합을 만드는 게 원칙인데 자,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조합원 자격만 유지하는 설립신고 직장조합이 하나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조합, 직장, 리모델링이 세 가지가 있고 주택법에 있는 조합이 설립인가로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조합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설립인가로 들어갈 때 같은 지역의 무주택 세대주나 85 이하를 한 채 가지고 있는 자, 소유한 세대주. 자, 직장도 같은 직장 근로자 중에서 무주택 세대주나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지고 있는 세대주가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직장조합 하나가 더 있죠. 자, 무주택 세대주끼리만 모는 거. 자, 85 이하는 못 들어갑니다. 자, 무주택 세대주들끼리 모여서 설립신고를 만들어지는 직장조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토지공사 같은 공기업이 국민주택 같은 걸 지었을 때 그거를 공급받기 위해서 조합원 자격만 유지하는 조합입니다. 자, 조합원들한테 돈 같은 거 안 걷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주택 세대주로 만들어지는 직장조합도 있다. 자, 85 이하의 주택을 한 채 가진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직장조합은 두 개가 있네요. 설립인가, 설립신고. 이렇게 좀 먼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하고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차이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역 직장 조합을 중심으로 볼 건데, 자, 지역 직장 조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 무주택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 돈을 걷어가지고 조합원들이 돈을 냅니다. 그거로 땅을 먼저 삽니다. 땅을 매입하고
거기다가 땅 매입이 다 끝난 다음에 건설업자랑 계약하고 아파트를 짓는 사업하는 게 이게 바로 설립인가로 만들어지는 지역 직장조합입니다. 자, 설립인가하고 등기 안 합니다. 등기 안 하기 때문에 법인이 아니므로 이 지역 직장조합은 내규로 규약을 만듭니다. 규약. 이 법인일 때는 정관을 만드는 건데 설립인가로 그냥 바로 성립이 된다. 법인이 아닌 단체. 규약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규약에 따라서 지역 직장조합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 지역 직장조합의 포인트는 뭔가요? 자, 무주택자, 무주택 세대주들이 모여서 기본적으로 대지를 매입한 다음에 자,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니까 돈을 걷어서 땅을 먼저 매입하고 주택 사업을 나중에 하는 겁니다. 무주택 세대주나 아까 얘기했던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진 사람들이 조합원 들어오는 거. 근데 우리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기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자, 노후한 주택의 소유자나 아니면 토지 소유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 그 노후한 주택이나 그 토지 위에다가 자, 지금 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네요. 자, 지금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자, 기본적으로 노후한 주택 소유자가 그 노후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다가 주택 사업을 바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정비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대지 매입이었고 지역 직장조합은 대지 매입을 한 다음에 주택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 얘네들은 주택법이고 이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자, 여기 노후한 주택의 소유자나 또는 토지 소유자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노후한 주택이나 해당되는 토지 위에다가 그 대지에다가 주택 사업을 바로 시작하는 거죠. 대지 매입이 없고요. 자, 지역 직장조합 같은 경우랑 다르게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까지 하기 때문에 법인이니까 정관을 만들어서 이 정관에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재건축 재개발하고 지역 직장조합하고 차이를 구별하고 우리는 공부합니다. 자, 공통점은 나중에 조합을 내면 새 아파트를 받는 거는 있는데 받는 거는 공통점인데 지역 직장조합은 조합원들이 모여서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대지를 매입해서 주택 사업을 그 이제 대지 매입이 다 끝난 다음에 주택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노후한 주택의 소유자나 아니면 토지 소유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노후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다가 주택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건 대지 매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차이를 잘 보시면서 한번 재건축 재개발하고 지역 직장조합을 구분을 해서 한번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이제 우리 두 번째 그 내용에서 주택조합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강의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서 제 이름으로 검색해서 가입하시면 무료로 다 받을 수 있게 자료 올려놨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